안녕하십니까. 김준우입니다. 오늘 아함경 여덟 번째 시간이죠. 오늘 그 지난번에 그 사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제 3선부터 그 끊어져 가지고 오늘은 그 3선을 이어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 파일이 두 개일 건데 중간에 지난번 못했던 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또 할 부분을 또 이어서 그렇게 두 개의 파일을 교대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공유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예, 지난 시간에 그게 자료 3페이지죠. 동그라미 4번에 여기를 제가 그 마치는 시간에 임박해서 조금 말도 빨리 하고 제대로 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운하 승진 지식처 피리 희욕 사 무구유 정념 정지 이신강락 어떻게 해서 어떻게 승진 더 높은 곳으로 가는가 더 높은 경지로 가는가 그래서 지식처 지식처는 쉰다, 그친다 좀 되니까요. 번뇌가 그치는 자리, 그 번뇌가 그치는 경지를 얻는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제 3선이고요. 지난번까지 제 2선까지 설명을 좀 더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취지가 그 제1선, 2선에서 얻는 경지가 있어도 그 경지에 붙들려 있거나 그 경지에 취해 있거나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간다는 게 가장 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는 어, 그는 벗어난다인데 그 벗어남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거죠. 희욕이죠. 기쁨에 대한 욕심입니다. 기쁨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2선을 성취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경지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기쁨에 취해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가 바로 이 희욕이죠. 이때의 희는 제2선에서 얻어진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서 그걸 버리고 이제 더 추구할 것이 없는 경지, 더 추구할 것이 없는 경지. 이 희욕을 계속해서 이 기쁨이 계속 내 몸에 충만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함이겠네요. 그런 추구가 없는 상태에 녹린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게 이어지는가 하면 정념, 정지, 이신각락입니다. 제대로 주의력을 세우고 제대로 지혜까지는 아니겠고요. 이건 역시 그 니까야의 맥락 따라서 제대로 안다. 지금 흔히 알아차림이라고 하듯이 동작의 일거수일투족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 인지의 극대화가 되겠죠. 정념 정지를 해서 몸에 즐거움을 느낀다. 몸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선에서 가장 크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대목은 제가 여기 진하게 지금 여기 해놓은 바로 이 정념 정지의 등장이죠. 정념 정지야말로 제3선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그건 역시
이 주의력의 확립과 그리고 그 주의력의 확립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제대로 된 암, 인지, 이 능력, 이것의 발휘가 바로 제3선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선, 2선, 3선, 4선의 맥락에서 벌써 제3선에서 사띠라고 하는 이 명상의 아주 그 기초이자 중요한 이 그 부분이 정념의 형태로 지금 여기에 다시 제3선부터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 성소설, 이른바 성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 성스러운 자리인 사념락주공입니다. 보통은 사념락주만 들어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공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념락주라고 해서 염은 아까 정념의 형태로 여기 정념정지가 들어왔고요. 다시 여기에서 사라는 형태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사는 여기서 동사로 쓸 때는 그냥 버리다가 되지만요. 명상의 한 형태로 드러날 때는 평정심을 의미하죠. 마음의 균형을 잡은 상태. 이건 지금 우리가 사념처도 했고 사선정도 했지만요. 보통 사념처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사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색정, 그 다음에 상수멸정 이렇게 구차대정이 있을 때 그 사선과 사무색정 사이에 중간에 그러니까 사선 다음에 어, 사무량심이라는 게 또 명상법의 한 형태가 중간에 들어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갖추어진 명상 체계가 서술될 때는요, 사념처, 사선정, 그다음에 사무량심, 사무색정, 그다음에 멸진정 혹은 상수멸정 이렇게 이런 체계가 보통 그 명상의 체계로 드러나거든요. 그 사무량심은 글자 그대로 네 가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음의 어떤 덕목을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무한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비, 희사이죠. 자비는 익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요. 희는 기쁨이고 사는 여기서 나오는 바로 이 평정심이죠. 구사로운의 설명을 빌리면 자라는 거는 즐거움을 보태주는 것, 즐거움을 늘려주는 것이 자고요. 비는 중생들이 겪는 괴로움을 줄여주고 없애주는 것이 연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희는 즐거움은 늘어나고 괴로움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즐거움은 플러스 괴로움은 마이너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희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 등장하는 사는 사무량심에 따르면은 그런 희가 곧 자와 비가 적절하게 잘 적용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상태가 그게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기쁨이 많이 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기쁨이 가지 않고라고 등등등등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치우친 마음가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균형 있게 공정하게 자리를 잡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평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정심이라는 것은 어떤 욕심이나 분노나 이런 두 가지 아주 그 강력한 그 마음의 에너지가 제대로 균형을 잡아줘야 이 평정심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탐욕 때문에, 때로는 분노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놓쳐가지고 한쪽으로만 에너지가 쏠리게 만드는 게 보통인데 그것을 균형을 잡아주는 능력이 바로 이 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이 사선정에서 이제 완성으로 향하는 지점에서 벌써 제2단계에서 삼매가 나타나가지고요. 삼매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 그러면 이미 명상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선정에서 말하는 삼매는 그 제2단계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하고요. 제3단계에서는 역시 여기서 평정심과 주의력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에 머무는 단계가
제3단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특별한 명상의 대상이나 주제를 잡아서 몸 또는 마음 또는 느낌 어느 곳에 한 지점에 오래 머물고 지속하고 이런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런 등등등 또는 쉬는 형태로 여러 가지 명상의 방법들을 발휘하겠지만요. 이 초기 불교 아함경에 나오는 사선정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건 특정한 어떤 그 집중의 방법이나 쉼의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도 명상이 점점 깊어가는 증거 또는 그 기준 이런 것을 수행자들이 나름대로 확립시켜 가지고 그 확립된 내용들을 여기 제 사선정에 각 단계마다 배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3단계 정도가 되면 주의력을 확립하고 제대로 알고 하는 정념 정지의 기준이 있느냐, 갖추어져 있느냐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사념 낙주를 경험하느냐, 이게 또 두 번째 기준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질 때 제3선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정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전체 취지가 되는 제3선, 그러니까 사념을 통한 락주, 그리고 공의 경지를 체득을 하더라도 다시 이로부터 어떤 뭡니까? 충만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일어나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을 다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괄호를 쳐서 어, 간단하게 놓았지만요. 역시 여기도 평정심과 주의력의 확립에서 생기는 즐거움이 머무는 공의 경지, 이 도달한 3단계의 경지죠.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살펴보고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더 한층 향상된 명상에 보다 더 심화된 경지로 들어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에 제3단계 삼선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제4선에서 넘어가 보게 되면, 앞에 거 생략하고요. 피, 락멸, 고멸, 희우, 우본이네요. 희우본, 이멸. 그러니까 즐거움이 사라지고, 괴로운 느낌이겠죠. 괴로움도 사라지고, 기쁨과 근심의 뿌리가 어, 근심의 뿌리가 이미 없어진다 하니까 뿌리마저 이미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괴로워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는 사념청정. 아까는 사념 락주가 나왔죠. 사와 념이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는 즐거움을 누린다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사념 청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청정이라 그러면 뭐 일상적인 의미라면은 그냥 깨끗하다, 좋다 이 정도가 되겠지만 이 불교 경론에서 청정이나 말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어떤 완전함 또는 온전함 이런 어떤 완전한 경지를 나타낼 때 이 즐겨 쓰거든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자부의 그 대표적인 논서가 되는 청정도론, 비스리마카, 그 역시 청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때의 도는 시작의 어떤 예비적인 도가 아니고 완성의, 어떤 완전함의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사념 청정이라고 할 때는 이미 사와 염의 사와 염이 발휘되고 지속되는 그 확립되는 것은 제3선에서 나왔지만 제4선에 와서 이것이 이제 완성되는 단계까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청정이란 말이 이제 들어가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념청정과 불고불락이야말로 제4선에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기준, 하나의 경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득제 사선 성취 마찬가지입니다.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선이 다 끝나고요. 다시 동일 내용은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선정에 들어가도 그 다음 단계의
향상을 위해서 그 이제 사무색적이 나오니까 뭡니까? 사선에서 다시 오선으로 넘어가는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이제 관찰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경전에서는 비상비비상처는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7선까지만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공무변처 내용이 어떤가 하면 수행자인 그는 피도 넘어선다. 일체 색상, 모든 종류의 사물에 대한 생각을 넘어선다. 그리고 사라지게 한다. 유의 상이죠. 여기 단어 정리를 제가 깜빡했는데, 애는 장애의 애자죠. 뭔가가 걸린다. 방해된다. 장애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색이라는 것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물이니까 어떤 사물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는 이제 별의별 생각이 일어날 거잖아요. 어, 그 사물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그 사물에 대한 어떤 후속이나 붙들림이나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그 자체가 장애가 되니까요. 유해상이라고 이제 부르죠. 장애가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장애가 되는 생각을 없애고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조금 더 심화가 됩니다. 불념 약간상. 장애가 될 때, 이거 뭐냐 해서 그 생각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약간상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물 또는 그 사람,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어떻습니까? 불념이죠. 이 이때 염은 이때까지 봤던 잊지 않기 사티의 의미가 아니겠네요. 조금이라도 생각을 마음에 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일상적 의미로서 생각을 하다. 그것도 조금 부정적 의미가 되죠. 왜냐하면 마음에 장애가 되는 줄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는 생각이니까 이건 넘어서야 될 생각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의미가 극대화되어서 특히 대승경전들에게 이 염자가 쓰일 때는요, 그때는 사띠의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 주로 분별의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 붙들려 있는 생각이라는 의미로 염자가 잘 쓰입니다. 이 경우가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기죠. 그래서 불념, 조금이라도 그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마음에 남겨둔다는 그 의미를 조금 살려뒀습니다. 보조문을 여서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불념 약한상이니까 조금의 생각이라도 남겨두지 않는다로 해서 무량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이죠. 한자는 한 글자가 나올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공이라 그러면 바로 이게 그 반야의 공인 줄 알고 잘못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이 공은 허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완한 그런 어떤 허공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어, 명상의 그 내용으로 대상으로 주제로 담기 위해서 허공에 대한 응시, 그 허공을 통해서 무한과 만나는 그런 어떤 순간 이런 것들을 지금 명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량공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모양을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 말은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고 생각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넘어선다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여기에 지금 표현하려고 하죠.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한 허공 같은 그런 어떤 그야말로 존재 그 자체가 되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허공과 같으니 이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시, 이것이 이때는 대명사가 되겠죠. 이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 자리를 성취해서 논의는 선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공무변체를 설명했지만 다시 앞에 사선정과 똑같이요. 이 경지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취감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명상에서 오는 일종의 선정의 맛을 그 선정의 맛에도 빠져들지 말고 그것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똑같은 느낌으로 처리해서 관찰하라고 하는 대목이 그런 서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변처는 색계의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허공과 같은 어떤 무력 무한함과 만나는 그런 체험을 여기서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의식의 세계 역시 무한한 허공처럼 의식의 세계를 무량공처, 무량식으로 보아서 그것으로 명상하는 대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모든 존재에 대한 생각이 헤아릴 수 없는 허공과 같다는 선정, 이걸 넘어서서 이제 이걸 그 허공을 의식하는 내용, 곧 헤아릴 수 없는 의식이 바로 허공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서 무량식처, 이 경지에 논인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허공과 같은 존재의 무한함을 명상하고 그 허공과 같은 의식을 명상하지만 다시 그것을 넘어서려면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남겨두지 않는 태도, 곧 무소유라고 하는 것을 다시 명상의 주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넘어서야 됩니까? 앞에서 색계를 넘어서는 허공이 나왔고 그 허공을 넘어서는 의식이 나왔고 그 의식의 세계를 넘어서는 이제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남겨두지 않는 그래서 의식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래서 일체무량식처 이렇게 되어서요. 이게 무소유를 지향하고 이것이 바로 무소유처를 성취한 자리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다 생략했지만요. 그에게 유 만약에 유소각이죠. 느끼는 게 있다면 혹, 락, 혹고 그게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혹, 불고 불락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그는 그는 이 느낌을 그러니까 뭔가 충만한 성취감 그런 어떤 선정의 맛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것을 뭡니까? 이 느낌을 무상하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요. 이것에 욕심을 두지 않음을 또 관찰하고요. 사라짐도 끊어짐도 버려짐도 관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선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삼매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삼매를 깊게 만드는 그런 어떤 집중의 명상법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선과 사무색정을 결합시키면서 동시에 이 무상고 무아가 중심이 되는 관의 그리고 위파사나의 영역이 여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보통의 사선과 사무색정의 설명 방식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경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난번 거는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요거는 마치고 오늘 할 부분의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사선정을 쭉 이제 했으니까 그 각각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초선정, 그 제1선에서 일단 명상의 주제 그거 있으니까 사유가 먼저 개입되죠. 그래서 심과 사, 여기서는 각과 관이라고 했고 또 니까야에서는 빗닦아 빗자라라고 하는 말로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이죠. 이게 제1선에서 갖추어지는 요소가 되고 그다음에 1호부터
벗어남으로부터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희와 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희락 해서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질 때 제1선, 초선이 성취된다라고 이제 되고요. 이건 지금 아함이나 미가야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나중에 그 아비달마로 가서 조금 더 해석이 좀 깊어지게 되면요.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오지라고 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주로 말씀드린 심일경성, 마음이 한 대상에 모이는 것, 그러니까 집중의 의미를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심일경성은 초선, 제2선도 심일경성, 제3선은 삼매 이런 식으로 논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이 네 가지에다가 심일경성이 추가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제2선에서는 이제 삼매의 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명상의 시작 단계에서 필요했던 심과 사가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무심무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내정일심이나 또는 심전일 이런 말로 주로 아함경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매의 체험으로부터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은 위와는 다르죠. 제1선과는 다시 어, 희와 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기반이 된 희락입니다. 위에 거는 다섯 가지 덮개로부터 마음이 그 부적절한 상태에서 균형 잡힌 마음으로 곧 명상에 들어가기 좋은 그런 컨디션을 갖추는 게 그로부터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마음이 하나 되는 체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좀 구분을 하고 있죠. 그다음 이제 삼선으로 넘어가면 이제 당연히 이 무신무사는 여기서는 이제 신과 사는 없어졌고요. 그래서 빈칸이 되고요. 새롭게 나타나는 요소가 아까 강기에서 설명드린 바로 이 평정,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페가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아까 살펴봤던 정념 정지. 이건 뭐 조금 불교적인 색채를 지우고 그냥 주의력과 인지 능력의 확립 정도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조금 더 깔끔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염락주, 평정과 주의력을 갖춘 즐거움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산염락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삼선을 표현하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죠. 그다음 마지막 단계로 제4선이 아까 불고불락이 나왔고 마지막에 완전함을 표현하는 바로 사념청정 이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제1선부터 2선으로 쭉 올라올 때 아까 살펴봤던 그 경전의 대의에서도 드러났지만요. 어떤 그 어, 제1선, 2선, 3선, 4선을 성취해도 그 성취감에 고양되어서 사로잡혀서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들려 있지 말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잘 살펴서 그리고 그것을 무상고 무화로 연결시키는 그 과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걸 위해서 이 지금 사선을 보게 되면 이 기쁨이 어, 벗어남에서 생긴 기쁨이 삼매 체험에서는 기쁨으로 넘어섰다가 삼선에서는 그 기쁨도 뭡니까? 성취감이나 이런 것에 빠져들지 않고 그 기쁨이 없어지는 그런 경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락주, 평정심과 주의력에 기반한 즐거움에 머문다가 나타났어도 다시 사선에 가면 락주라는 말조차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처음에 있다가 2단계까지 있다가 3단계에서 기쁨이 제거되고요. 4단계에서 즐거움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어떤 향상의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명상의 준비 과정, 그리고 여기서는 삼매의 체험, 그다음 여기서는 그것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스스로의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인 주의력, 그리고 균형을 맞추어 줄 수 있는 사, 이게 다시 개입되어서
더 높은 수준의 선정으로 명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이게 당시 아함경에서 수행자들이 생각했던 명상의 기초 그리고 체계가 바로 이 사선정에서 제대로 잘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 사선정에 대한 내용이 또 어떤 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금 더 실제 그대로, 참 그대로 알고 본다는 내용과 사선이 결합되어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중화암경에 그 발타화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경전으로 딴 것인데요. 이 대용되는 남전은 이 밧달리라고 하는 여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타나는데 이 밧달리가 아무래도 좀 그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이 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밥 한 끼 갖고는 좀 견디기가 힘들어서 도저히 저는 그래 못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뭐 세존께서 이제 이끌어 줘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석 달 동안이나 부처님을 안 찾아가는 그런 어떤 어, 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게 그 뭡니까 공부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사선정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타하리여 현성, 현명하고 성스러운 제자는 마음을 마음이 선정에 든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선정이 일어날 정도, 그 전이니까 마음이 안정된 정도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고 나서 곧바로 여실, 여기 보시면 견여실, 지여진, 견여실, 지여진,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대로 보고 참 그대로 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곧 바로 실제 그대로 보고 참 그대로 알고 실제 그대로 보고 참 그대로 알고 나서는 많이 나왔죠. 알고 나서는 곧 뭡니까? 이욕, 욕심에서 벗어나고 이악 불선지법 나쁘고 좋지 않은 이건 법은 방법도 되고요. 그다음에 몸과 마음의 상태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에 부적합한 그런 상태나 방법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악불선지법에서 벗어나 이제 초선의 내용이 나오죠. 유각, 유관 이거는 심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각, 유관, 이생희락, 득, 초선, 성취, 유가 되죠. 전형적인 초선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발타활이여 시위 이것을 뭐뭐라고 한다가 되어서 조금 다른 소설이 나옵니다. 피어 이시 득 제일 증상심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그는 그때에 득 얻게 된다. 이것 때문입니다. 제일의 증상의 마음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명상을 행하고 나서 얻어지는 경지를 표현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제 암경에서 여기 증상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 불교 공부의 내용이라면 세 가지잖아요. 계율, 선정, 지혜. 계율은 몸의 행위의 어떤 규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마련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요. 명상은 마음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죠. 그다음 지혜는 생각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어떤 이치, 또 생각의 능력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각각을 표현할 때 그냥 개학, 정학, 해학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함경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나은 개정해를 말하기 위해서 특히 이 정학을 표현할 때 증상심학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그야말로 이때는 늘다라고 하는 증일암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더욱이라는 부사가 되죠. 그래서 더 위, 더 향상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의 더 향상된 마음, 가장 높은 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진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죠. 그래서 이 증상심이라는 표현이 썼다는 게 주로 이 명상법에서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즉, 곧, 현법, 득, 안락거, 현법, 득, 안락거 이렇게 됩니다. 현법, 이 설명드렸듯이 지금 눈앞에 이 법은 존재죠. 그야말로 우리 그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할 때 안일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 법 할 때 법은 바로 의와 짝이 되죠. 의식의 짝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주로 의식의 내용으로 들어올 때는 관념의 형태, 개념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 개념의 형태로 들어오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눈앞에 나타난 존재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존재, 곧 현상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현자는 현법 열반이다, 뭐 현법 득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현자는 견자와도 통합니다. 그때는 이제 나타날 현자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법이란 말은 바로 현상이라는 것을 챙겨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로 지금 눈앞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 거기에서 뭡니까? 뭘 얻습니까? 안락이죠. 편안하고 즐거움에 머무는 거.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 산다가 되겠죠. 그런 경지를 얻게 된다. 나중에가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뭐 쉽게, 어렵지 않게 얻는다. 이렇게 되죠. 아무래도 이, 이 게으름의 이 발타하리하게 예, 조금 더 알아듣기 좋게, 그죠?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락주 무포. 즐거움에 머무르면서 뭡니까? 무포.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아는 쾌락. 또 이제 또 지금 더 소수를 하고 있죠. 편안하고, 은은 보통 숨기다는 뜻으로 일상의 한자에서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은이라고 하면은 어떤 무게가 있다. 이런 뜻도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평온하다. 이런 의미로 명상의 어떤 단계를 표현할 때 아함경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은이란 표현, 일상에서 그냥 평온하다. 이런 뜻을 말할 때 쓰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하고 즐겁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즐겁다는 표현을. 그래서 령승열반, 나중에는 열반의 경지까지 오르게 령한다. 사역동사죠. 열반까지 오르게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심의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즐겁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수행자는 명상을 한다. 특히 이 사선정을 닦는다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 사선정이 그 사선정만 강조하는 대목이 아니고 바로 실제대로 참 그대로 알고 본다는 것이 역시 관의 내용이 바로 이 선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그 선의 내용과 관의 내용을 결합시킨 것들을 저 강조하는 이유가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지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사마타 위파사나 한자로는 지관이라고 하죠. 이 지관이 암경 전체에서 물론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의 내용들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명상의 방법들이 체계화되면서 지와 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성격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어떤 해석이 들어간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거의 대명사처럼 자리 잡지 않았나 하는 것이 함경과 니까야에 나타난 그 지관을 이해할 때 하나의 어떤 해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관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선정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선정 부분입니다. 아까 나왔던 각 단계를 성취하면서 그 경지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내용이 또 분별관법경이라고 하는 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줄만 살펴볼게요. 피식, 그의, 그 수행자의 의식은 불착림입니다. 불착림이. 그 다음에 불의피, 부주피, 불연피, 불박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 뒤에는 동사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다, 머물러 있지 않는다, 말미암지 않는다니까 계기로 삼지 않는다, 어떤 동기로 삼지 않는다, 또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등등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묶여 있지 않는다. 그러니 어떤 그의 의식 상태가 뭡니까? 초선 같으면, 초선을 성취했으면은 뭡니까? 떠남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그 초선의 경지였잖아요. 그럴 때 그 떠남에서 생기는 기쁨이 그런 성취감이 온몸에 충만하고 가득 하더라도 거기에 바로 불착입니다. 매이지 않아야, 붙들려 있지 않아야, 그 선정의 맛에 의존하지 않아야, 그 선정의 맛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그 선정의 맛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야, 그 선정의 맛에 묶이지 않아야 그 의식이 그의 내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대목들이 이 사선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명상법에서 이건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이런 그 집중의 맛, 이런 성취감, 이런 것들이 어떤 체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가 있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추진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여기에서 끊임없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지점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대목들을 강조하고 있는 지점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 만약에 생각을 표현한다면 그게 이제 상대방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또 자기 생각 수정하고 하는 대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개인의 체험의 영역은 내가 해봐서 안다. 넌 해보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것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체험의 영역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수행자가 그 내면에서 얻어지는 이 선의 맛에 대한 경계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그 나중에 가나선에서도 뭡니까? 시부도, 시무도라고 하는 형태로 10가지 도를 소에 비유해서 소를 찾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여기서 아까 제2단계에서 삼매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대목이 제2단계에 나타났잖아요. 시부도에서는 제5단계에 나타나죠. 모구라는 말로요. 견우, 득우, 모구 이렇게 3, 4, 5단계가 나타나잖아요. 사실 저는 그 처음 볼 때 좀 놀랐습니다. 아니, 견우도 했고, 득우까지 했고, 모구까지 했으면 끝난 게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6, 7, 8, 9, 10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역시 그런 경지를, 에, 그, 대중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 때까지의 그 능력은 굉장히 많은 또 다른 훈련과 관점의 변화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대목들이 그 6, 7, 8, 9 단계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사선의 문제도 그런 성취감을 넘어서야 된다는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은 잘 알려져 있죠. 각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사마타 명상, 위파사나 명상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상을 지도하는 그런 어떤 현장들이 상당히 많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마타 명상, 위파사나 명상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타 위파사나고 지관이라는 말이 정작 아함경에서는 구체적인 명상법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선점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나 그 기준이 되는 점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점을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세존 고 제비구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 수행자들에게 말하였다. 아련 비구. 아련이란 건 주로 이제 한정처, 공한처 이렇게 번역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공터이고 그래서 빈 곳이고 조용한 곳. 그래서 수행하기 좋은 곳을 가리킬 때 쓰죠. 거기서 수행자는 당수행 이법. 이건 해야 한다겠죠. 닦아야 한다. 두 가지 법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법이라고 하지 말고 두 가지, 두 글자 정도로요. 두 가지 방법을 닦아야 한다. 어떤 것이 두 가지 방법인가? 말하자면 그리고 여가 나와 있죠. 여는 더불어 여자하고 함께라고도 하지만요. 지금처럼 접속사 역할을 할 때는 그냥 뭐뭐와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를 열거할 때 씁니다. 그래서 지와 관이다. 하나는 지이고 하나는 관이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그침 또는 몰입으로 풀었습니다. 이걸 보통은 집중이라 하지만요. 집중 역시 이 그침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집중이 됩니다만 그침이라고 하는 성격이 조금은 덜 전달되는 것 같아서 그침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관은 살펴본 관찰이겠네요. 그래서 아련 비구가 휴식지, 쉼을 얻을 얻으면 계율을 성취하고 잃지 않는다. 위험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불범, 어떤 걸 범하지 않습니까? 금지된 행위를 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어낸다. 이때는 좋은 의미겠죠. 뒤에가 제공덕이니까요. 온갖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 만약 이 수행자가 관, 살펴보고 나서, 관을 하고 나서, 그 앞에는 지수행이고요. 관수행을 하고 나면 곧 그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는 계율을 성취하고 위험을 잃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고 온갖 좋은 일을 만들어낸다니까 뭔가 어,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번뇌를 유발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그칠 수 있는 마음 능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지가 쓰였다면 관이라는 말은 그 뒤에 내용이 차고 여실지지, 관고습, 관고진, 관고출료 여실지지입니다. 바로 옛 글자가 쓰였지만요. 이건 바로 사성제의 내용이죠. 이것이 고다, 괴로움이다라고 살펴 알고 그것을 실제 그대로 안다 이 말이죠. 실제 그대로 그것을 안다. 사성제의 내용인 첫 번째 차고를 실제 그대로 알고 고습이라고 했지만 질이겠죠. 고의 원인, 발생 원인 그리고 고진, 고의 사라짐 그리고 고출료, 고에서 벗어나는 요체, 요점, 요건 다 되겠죠. 그래서 고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 여실지지, 실제 그대로 알고 있다가 되죠.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관을 하고 나면 이제 어제도 벗어난다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용루에서, 유루심에서, 무명루에서 벗어난다가 됩니다. 탐욕의 번뇌. 이 루자는 지난번에 했었죠. 비가 샌다는 뜻으로의 번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굴레가 되어서 탐욕이 번뇌가 되는 그 마음이 벗어나고 또 번뇌, 존재에 대한 집착과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을 얻고요. 그다음에 무지가 번뇌가 되어서 마음의 해탈을 무명의 루에서로부터 마음이 해탈을 얻는 것. 그러므로서 곧바로 해탈했던
해탈했다는 암이죠. 해탈했다는 알미죠. 해탈지조까지 얻는 것을 마지막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볼 것 같으면은요, 이 두 번째 경전은 조금 다른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설장자 육과 출가경이라는 것인데요. 여기는 주인공이 이제 승가라마인데, 이건 보시면 제가 여기 번호를 집어넣어 놨을 겁니다. 그 대장경 제 두 번째니까 자바암경하고 증일암경이 들어가 있는 대목인데요. 거기에 지금 넘버가 0134죠. 이 125번이 증일암경이거든요. 그렇다면 134번이라는 것은 증일암경이 대장경에 다 나오고 나서 그 더 뒤에 있다 소리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 아함경에는 장암경이 나오고 장암경 뒤에 붙어 있는 장암경과 유사한 어, 다른 번역본들이 뒤에 많이 좀 붙어 있습니다. 한두 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장암경 내용에 해당되는 정도로 많은 경전들이 붙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역 단본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낱개로 되어 있는 다른 번역 버전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중화음도 마찬가지고요. 자바음도 마찬가지고 증일암도 마찬가지인데 이 134번이라는 거는 바로 증일암경이 끝나고 그 뒤에 많이 붙어 있는 증일암에 해당하는 이역 단본 경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학계에서도 이 논문 쓸 때 이 부분들을 거의 다 반영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것도 또 다른 암경이고 또 다른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 오늘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승가라마 백불은 승가라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는 지라고 하는 것은 뭐 사마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재결영식입니다. 온갖 종류의 번뇌를 끝장내서 없앤답니다. 온갖 종류의 번뇌를 끝까지 없애버리는 거. 이 특히 암경에서 고를 끝장낸다. 고의 끝까지 가본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꽤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관이라는 것은 세존이시여 관 일체제법입니다. 모든 종류의 존재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 어, 나중에 발달되고 체계화되고 매뉴얼이 갖추어진 사마타 위파사나 명상과는 달리 이 여기에서는 이 지의 방법이 번뇌를 끝장내는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넓은 외연을 가지고 있죠. 아주 넓은 정의입니다. 그 번뇌를 없애는 모든 방법은 다 사마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은 뭡니까? 일체제법입니다. 모든 존재를 살펴보는 것. 그거 자체가 윗바사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윗바사나는 넓은 의미로 따지면은 지금의 어떤 반성적 사유, 철학적 사유, 그래서 존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것에 나오는 것처럼 무상고 무아의 속성을 파악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능력과 생각의 능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명상을 닦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점이 여기에 지자와 관자라는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잘 구현하기 위해서 나중에 점차 어, 명상 수행자들이 조금 더 사람들이 잘 닦아나갈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고 어, 한쪽의 장점을 드러내고 매뉴얼을 만들고 해서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명상법들이 어,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이제 처음의 형태가 나타나 있길래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9번을 거쳐서 처음에는 윗바사나의 내용인 무상고 모와 자바암경을 시작으로 해서 중간에 이제 한 세 번째쯤 되어 가지고는 사띠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명상의 방법들 사띠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고요. 그다음에 사선정으로 넘어가 사념체를 살펴봤고 그다음에 사선정을 보고 다시 이어지는 윗바사나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한 1시간 분량으로 어, 무얼 할까 아직 조금 생각을 좀 잘 못 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큰 사건도 벌어져 가지고 사실 또 책도 좀 며칠 못 봤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뭘 할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수행 체계가 잘 드러나 있는 증일암경의 13경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총제 체계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서 마무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